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사는 67세 김순아입니다. 여러분은 순댓국 좋아하시나요? 저는 가장 좋아했던 음식인 순댓국이 이제 보기만 해도 우라가 치미는 음식이 되었어요. 어제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 준서가 또 집 앞에 와서 문 앞에 주저앉아 있다고요. 벌써 석 달째입니다. 저는 그냥 전화를 끊었어요. 더 이상 제 아들이 아니거든요. 주변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래도 자식인데 신장까지 준 아들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친구들은 제가 너무 매정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판단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한 걸까요? 시작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저는 오른손 손가락이 2개밖에 없습니다. 검지와 엄지만 남았죠. 어릴 적 공장에서 일하다 프레스 기계에 손가락 3개를 잃었어요. 16살이었습니다. 그날 기계가 내려오는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선명해요. 둔탁하고 무거운 소리. 그리고 뒤늦게 밀려온 고통.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제일 먼저 든 생각은 이거였어요. 이제 아무도 날 원하지 않겠구나. 부모님은 제가 5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친척 집을 전전하다 결국 고아원에 맡겨졌죠. 15살에 고아원을 나와 공장에 취직했어요. 그리고 1년 만에 손가락을 잃었습니다. 공장 사장은 치료비만 덜컥 주고 저를 내보냈어요. 식당에 가도 가게에 가도 사람들은 제 손을 보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손님들이 불편해할 것 같다고 다른 데 알아보라고. 거절은 늘 친절한 말투로 왔습니다. 결국 저는 식모 일을 하게 되었어요.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빨래하는 일. 제 손을 보고도 일을 시킬 사람은 그런 집밖에 없었거든요. 26살 되던 해 저는 식모로 들어간 집 아들과 사랑에 빠졌어요. 아니, 제가 일방적으로 사랑했다고 해야 맞겠네요. 그 남자는 저한테 다정했거든요. 처음으로 제 손을 보고도 움찔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순아 씨 손 예쁘네요. 이 2손가락으로 이렇게 일을 다 하다니 대단해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무너졌습니다. 석 달 후 그 남자가 제 방에 들어왔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온전히 받아들여진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가 제 손을 잡고 입을 맞출 때 저는 울었어요. 하지만 다음날 아침 그 남자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젯밤 일은 비밀로 해달라고, 엄마가 알면 큰일 난다고. 한 달 후 그 집에 맞선 온 여자가 왔습니다. 명문대 나온 예쁜 여자였어요. 그 남자는 그 여자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고 저는 부엌에서 음식을 나르고 있었죠. 그날 저는 짐을 싸서 나왔습니다. 32살까지 저는 혼자 살았어요. 6군데 식모살이를 더했습니다. 어디서도 환영받지 못했어요. 늘 필요할 때만 불리는 사람이었죠. 그러다 우연히 식당에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택시기사였어요. 단골 손님이었죠. 그 남자는 늘 혼자 밥을 먹으러 왔어요. 어느 날 그가 오늘 반찬 정말 맛있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만든 거라고 했더니 그가 제 손을 봤어요. 저는 습관적으로 손을 뒤로 숨겼습니다. 손 다쳤냐고 물었고 어릴 때 사고로 그렇게 됐다고 대답했어요. 그 손으로 이렇게 맛있는 반찬을 만드시다니 정말 대단하다고 그 남자는 진심으로 말하는 것 같았어요. 석 달 후 그 남자가 제게 청혼했습니다. 자기한텐 아이가 둘 있다고, 아들하고 딸이 있는데 와이프가 3년 전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그동안 혼자 키웠는데 너무 힘들다고, 순아 씨 같은 분이 오면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다고 했어요. 솔직한 말이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없었어요. 그냥 필요하다는 말이었죠. 하지만 저는 좋았어요.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요. 결혼하기 전에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준서는 7살, 민희는 5살이었어요. 애들아 인사해, 새 엄마야. 남편의 말에 민희가 제 치마를 잡으며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그 작은 목소리가 제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엄마. 평생 한 번도 누군가에게 들어본 적 없는 호칭이었거든요. 준서는 조금 경계하는 눈빛이었어요. 하지만 제 손을 보고도 놀라거나 움찔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손 왜 그러냐고 물었고 옛날에 다쳤다고 했더니 아프냐고 물었어요. 이젠 안 아프다고 대답하자 준서가 조심스럽게 제 손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우리 엄마 손 예쁘다고.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황급히 고개를 돌렸죠. 결혼하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준서가 제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누웠습니다. 엄마 귀 파달라고 했어요. 친엄마가 맨날 파줬는데 엄마 돌아가시고 아빠는 잘 못 판다고. 저는 조심스럽게 면봉으로 준서의 귀를 파줬어요. 준서는 눈을 감고 편안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엄마 냄새 좋다고 말하는 준서를 보며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누군가의 엄마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환영받을 수 있다는 것을요. 결혼하고 석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아이들이 완전히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민희는 제 치마를 늘 붙잡고 다녔어요. 화장실 갈 때도, 빨래 넣을 때도, 요리할 때도 항상 옆에 붙어 있었죠. 나도 할래. 위험해. 민희는 옆에서 봐. 나도 엄마처럼 요리 잘하고 싶어. 민희의 눈빛은 늘 반짝였어요. 저를 보는 그 눈빛이 너무 좋았습니다. 준서는 조금 다르게 다가왔어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현관에서부터 엄마를 불러댔습니다. 배고프다고 씻고 와서 간식 먹으라고 하면 엄마가 제일 좋다며 제 품에 안겼어요. 땀 냄새가 났지만 전혀 싫지 않았습니다. 어느 토요일이었습니다. 남편이 오늘 밖에서 밥 먹을까 하고 물었어요. 어디로 가냐고 했더니 애들이 순댓국 먹고 싶다고 학교 앞에 맛있는 집이 있다고 했습니다. 순댓국이요. 저도 좋아하는 음식이었어요. 하지만 혼자 살 때는 식당에 들어가기가 두려웠습니다. 사람들 시선이 무서워서요. 준서가 엄마도 순댓국 좋아하냐고 물었습니다. 좋아한다고 했더니 진짜 우리랑 똑같다며 환하게 웃었어요.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작은 가게였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순댓국이 4그릇 나왔죠. 준서가 제 그릇에 새우젓을 넣어줬습니다. 서툰 손놀림이었지만 정성스러웠어요. 고맙다고 했더니 민희도 자기 앞에 있던 깍두기를 제 그릇에 넣어줬습니다. 저는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어요. 뜨끈하고 고소한 국물이 목을 타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눈물이 났거든요. 민희가 놀라서 엄마 왜 우냐고 물었습니다. 아니야, 너무 맛있어서 그래. 엄마랑 먹으니까 더 맛있어. 준서가 씩 웃으며 우리 엄마 이상해. 밥 먹고 온다고 말했어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아줬어요. 투박하지만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순아 씨 고마워요. 우리 집에 와줘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을 하면 울음이 터질 것 같았거든요. 그날 이후로 순댓국은 우리 가족의 특별한 음식이 되었어요. 뭔가 기분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그 식당을 찾았습니다. 준서가 시험에서 100점 맞았을 때, 민희가 그림대회에서 상 탔을 때, 남편이 모범 택시기사로 표창 받았을 때, 그때마다 우리는 순댓국을 먹었어요. 준서가 나 커서도 순댓국 먹을 거야. 맨날 먹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엄마랑 같이 먹자고 했더니 당연하지. 엄마랑 먹어야 맛있는 거잖아요. 그 말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민희가 뒤에서 안았어요. 엄마 머리 묶어줄까? 선생님이 오늘 머리 묶는 법 가르쳐줬는데 엄마한테 해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방바닥에 앉았습니다. 민희가 서툰 손으로 제 머리를 만졌어요. 빗질하는 게 어설펐지만 전혀 아프지 않았습니다. 엄마 머리 부드럽다고 우리 엄마가 제일 예쁘다고 했어요. 민희가 머리끈으로 제 머리를 묶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삐뚤삐뚤했어요. 하지만 너무 예뻐 보였습니다. 어때요?
최고야 우리 딸이 묶어주니까 엄마가 공주 된 것 같아. 미니가 깔깔 웃으며 제 볼에 뽀뽀했습니다. 엄마 사랑해. 엄마도 사랑해. 그날 밤 저는 거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미니가 묶어준 머리를 보면서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가 예뻐 보였습니다. 준서는 또 다른 방식으로 저를 필요로 했어요. 숙제를 하다가 막히면 늘 저를 찾았습니다. 엄마 이거 어떻게 풀어? 저는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지만 준서 문제집을 같이 보면서 공부했어요. 엄마도 모르는데 괜찮아 같이 생각해보자. 우리는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풀었습니다. 때로는 남편이 택시 운전 끝나고 와서 같이 풀기도 했어요. 풀었다며 소리치는 준서를 보며 저도 같이 기뻐했습니다. 우리 아들 천재다. 엄마가 도와줘서 푼 거라며 준서는 제게 안겼어요. 어느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일찍 일어나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미니가 잠옷 차림으로 부엌에 들어왔습니다. 왜 안 자냐고 물었더니 엄마 도와줄 거래요. 괜찮다고 했지만 미니는 나도 엄마처럼 되고 싶다며 의자를 끌고 와서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서 계란을 깨기 시작했어요. 조심해야 돼. 껍데기 들어가면 안 돼. 미니의 작은 손이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또 눈물이 났어요. 엄마는 왜 맨날 우냐고 물었고 행복해서 그래. 행복하면 우는 거냐고 어른은 그래. 미니가 고개를 갸웃하며 나도 어른 되면 행복해서 울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럴 거야. 그럼 나도 빨리 어른 되고 싶다. 우리는 같이 웃었어요. 그날 아침 식탁은 특별했습니다. 미니가 도와서 만든 계란말이, 준서가 좋아하는 김치찌개, 남편이 좋아하는 된장국. 오늘 아침은 왜 이렇게 푸짐하냐고 남편이 물었고 미니가 도와줬다고 했습니다. 우리 딸 대단한데. 미니가 어깨를 으쓱했어요. 준서도 엄지를 치켜 세우며 누나 최고라고 했죠. 우리는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어요. 하지만 저한테는 기적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이게 가족이구나. 이게 내가 평생 꿈꿔왔던 거구나. 손가락 3개 없는 여자. 아무도 원하지 않았던 여자. 그런 제가 이제는 엄마였습니다. 밤마다 아이들을 재우면서 저는 기도했어요. 제발 이 행복이 오래 갔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행복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제가 목숨처럼 아낀 이 가족이 언젠가 저를 가장 깊이 상처 입힐 거라는 것을요. 준서가 중학교 2학년이 되던 해봄이었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준서가 체육 시간에 쓰러졌다고 지금 병원으로 이송 중이라고 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앞치마도 벗지 않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응급실에 누워있는 준서를 봤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준서야 하고 불렀더니 엄마 하는 목소리가 약했습니다. 저는 준서의 손을 잡았어요. 차가웠습니다. 괜찮아 엄마 왔어 괜찮을 거야. 남편도 택시를 세워두고 달려왔습니다. 우리는 의사 선생님을 기다렸어요. 1시간쯤 지나서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들 잠깐 상담실로 오시겠냐고 했어요. 우리는 떨리는 다리로 상담실에 들어갔습니다. 준서 군이 신부전증이 있다고 상태가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신부전증이요. 신장 기능이 떨어진 거라고. 지금 당장은 약물 치료를 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투석이나 이식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어요. 머리가 하얘졌어요. 신장 이식. 그게 뭔지도 잘 몰랐습니다. 남편이 얼마나 심각한 거냐고 물었습니다. 지금부터 잘 관리하면 당분간은 괜찮지만 언젠가는 이식이 필요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날부터 준서는 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자꾸 붓고 기운이 없었어요. 엄마 나 괜찮아질까? 당연하지 우리 아들 건강해질 거야. 하지만 준서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나빠졌어요.
고등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였습니다. 준서가 또 쓰러졌어요. 이번에는 더 심각했습니다. 신장 이식이 필요하다고 빨리 하지 않으면 위험하다고 의사가 말했습니다. 남편이 벌떡 일어나서 제 신장 쓰라고 자기가 줄 거라고 했어요. 혈액형부터 확인해 봐야 한다고 조직 적합성 검사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남편은 혈액형은 맞았지만 조직이 맞지 않았어요. 다른 가족분은 안 계시냐고 의사가 물었습니다. 저 검사해 주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순아 씨하고 남편이 저를 봤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결정했습니다. 저도 준서 엄마예요. 검사해 주세요. 검사를 받았습니다. 피를 뽑고 여러 가지 검사를 했어요.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인 신장이 잘 맞는다고 수술 가능하다고 했어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순아 씨 안 돼. 당신까지 아프면 어떡해. 괜찮아요. 사람은 신장 하나만 있어도 살 수 있대요. 하지만 준서 살려야죠. 우리 아들이에요. 저는 웃었습니다. 남편은 눈물을 흘렸어요. 준서에게 말했습니다. 준서야, 엄마 신장 내가 쓰면 안 될까? 준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 엄마 아프잖아. 엄마는 괜찮아. 준서만 건강하면 돼. 준서가 울었어요. 저는 준서를 안아줬습니다. 울지마, 엄마가 다 해줄게. 수술 날짜가 잡혔습니다. 한 달 후였어요. 그 한 달 동안 저는 준서에게 밥을 정성껏 차려줬습니다. 준서가 좋아하는 것만 골라서 만들었어요. 엄마 이거 맛있어. 많이 먹어. 힘내야지. 민희는 오빠 걱정에 밥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엄마, 오빠 괜찮아질 거지? 당연하지. 엄마가 오빠 살릴 거야. 엄마는 안 아파. 엄마는 괜찮아. 걱정 마. 수술 전날 밤이었습니다. 잠이 안 왔어요. 무섭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준서가 건강해질 수 있을까? 그것만 걱정이었죠.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순아 씨 고마워. 무슨 소리예요? 제 아들인데요. 진짜 고마워. 당신 만나서 정말 다행이야. 우리는 그렇게 밤을 지새웠습니다. 수술 당일 아침이었어요.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준서가 옆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엄마. 응. 나 무서워. 괜찮아. 엄마랑 같이 있잖아. 엄마 사랑해. 엄마도 사랑해 우리 아들.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들어가실게요. 저는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느껴졌어요. 의사들이 저를 둘러쌌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금방 끝날 거예요. 마취가 시작됐습니다. 의식이 흐려졌어요. 마지막으로 생각한 건 준서였습니다. 제발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눈을 떴을 때 천장이 보였습니다. 온몸이 아팠어요. 옆구리가 특히 심하게 쑤셨습니다. 순아 씨.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준서는요? 수술 잘 됐어. 지금 회복실에 있어. 정말요? 응, 의사 선생님이 아주 잘 됐대. 저는 울었습니다. 아파서가 아니라 기뻐서요. 우리 아들 산 거죠. 우리 아들 이제 괜찮은 거죠. 그래, 당신 덕분이야. 남편도 울고 있었습니다. 3일 후 저는 휠체어를 타고 준서 병실로 갔습니다. 준서가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얼굴에 혈색이 돌았습니다. 엄마. 준서야. 준서가 울면서 저를 안았습니다. 엄마 고마워. 살려줘서 고마워. 괜찮아. 이제 건강하게 지내기만 하면 돼. 엄마 아프지? 괜찮아.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저는 준서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제 심장이 준서 몸속에서 뛰고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민희도 학교 끝나고 병원에 왔습니다. 오빠, 엄마. 민희가 우리를 안았어요.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우리는 셋이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퇴원하는 날 의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아들을 위해 신장을 내주다니.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제 자식인걸요. 그래도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텐데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렵지 않았어요. 준서가 아프면 제가 더 아프거든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준서는 조심스럽게 움직였어요. 엄마 이제 내가 집안일 할게. 괜찮아 엄마가 해. 아니야 엄마 아직 아프잖아 내가 할 거야. 준서는 그날부터 설거지를 했습니다. 서툴렀지만 열심히 했어요. 오빠 내가 도와줄게. 민희도 함께 했습니다. 두 아이가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행복했어요. 밤에 준서가 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엄마. 왜? 나 엄마 없으면 못 살아. 왜 그런 말을 해? 엄마가 신장 줬잖아. 내 몸속에 엄마가 있는 거야. 그래서 더 그런 것 같아. 준서가 제 배를 만졌습니다. 여기 아파. 이제 괜찮아. 엄마 나 평생 효도할게. 엄마한테 잘할 거야. 알아 우리 아들 착하니까. 저는 준서를 안아줬습니다. 따뜻했어요. 그때는 정말 믿었습니다. 이 아이가 저를 저버리지 않을 거라고. 제 신장을 준 아이니까요.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신장보다 약하다는 것을. 그리고 피보다 진한 게 없다는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을요. 준서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습니다. 수술 후 1년이 지났어요. 준서는 완전히 건강해졌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돌고 키도 부쩍 컸죠. 엄마 나 이제 엄마보다 크다며 제 옆에 서서 키를 비교했습니다. 그러게 우리 아들 언제 이렇게 컸어. 엄마 덕분이야. 엄마가 좋은 신장 줘서 내가 이렇게 건강해진 거야. 그때는 그런 말을 했어요. 고마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준서가 화를 냈어요. 엄마 교복 안 말랐잖아. 미안해 어제 비 와서 못 말렸어. 드라이기로 말려줄게. 에이 진짜. 준서가 짜증을 냈습니다. 저는 드라이기를 가져와서 교복을 말리기 시작했어요. 빨리 좀 해줘요. 학교 늦겠어. 알았어. 조금만 기다려. 뜨거운 바람이 나오는 드라이기를 들고 한참을 교복을 말렸습니다. 손이 얼얼했어요. 됐어. 조금만 더. 아 진짜 답답해. 준서가 투덜거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괜찮았어요. 사춘기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죠. 자, 다 말랐어. 어서 입어. 고마워요. 준서가 교복을 입고 학교에 갔습니다. 뒤돌아서 손 한번 흔들어 줬어요. 저는 웃으며 손을 흔들어 줬습니다. 남편이 준서 요즘 버릇 없어지는 거 아니냐고 말했어요. 사춘기잖아요. 다 그런 거예요. 그래도 엄마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괜찮아요. 엄마 찾는 소리가 좋은걸요. 저는 정말 그랬어요. 짜증을 내도 투덜거려도 엄마를 찾는다는 게 좋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만든 반찬이 식탁에 올라왔어요. 오늘은 갈치조림이네. 남편이 말했습니다. 난 갈치 싫은데. 준서가 투덜거렸어요. 준서야 갈치 몸에 좋아 먹어. 싫어요. 왜 맨날 내가 싫어하는 것만 해줘요.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준서 엄마한테 무슨 말투야. 남편이 소리쳤어요. 괜찮아요 준서야. 그럼 뭐 먹고 싶어? 치킨. 치킨은 자주 먹으면 안 좋아. 다른 거 해줄까? 에이 됐어요. 그냥 먹을게요. 준서가 갈치를 입에 넣었습니다. 표정이 별로였어요. 민희가 말했습니다. 오빠 엄마가 만들어준 건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넌 가만 있어. 오빠가 이상한 거야. 엄마가 얼마나 정성껏 만드는데. 야, 너 진짜. 그만해 둘 다. 제가 말렸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다음엔 준서 좋아하는 거 해줄게. 준서가 밥을 후루룩 먹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 닫는 소리가 컸어요.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 녀석 버릇 고쳐야겠어.
아직 어려요. 천천히 가르치면 돼요. 당신이 너무 감싸니까 저러는 거야. 그래도 엄마를 찾잖아요. 그게 어디예요.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주말이었어요. 청소를 하다가 준서 방에 들어갔습니다. 준서야, 엄마 청소 좀 할게. 알았어요. 준서는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방을 치웠습니다. 책상 위에 과자 봉지가 있었어요. 이거 버려도 돼? 네. 대답이 무뚝뚝했습니다. 준서야. 왜요? 요즘 엄마한테 말 놓지 마. 엄마 속상해. 에이, 그냥 편하게 말하는 건데 뭐. 그래도 예의는 지켜야지. 알았어요. 알았다고요. 준서가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철들면 되겠지 싶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준서 교육 좀 시켜야 할 것 같아. 아직은 괜찮아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당신한테 대하는 태도 봐. 아이들이 다 그래요. 사춘기니까. 민희는 안 그러잖아. 맞는 말이었어요. 민희는 늘 저를 챙겼습니다. 오빠는 남자애잖아요. 남자애들이 더 그런 거래요. 당신이 자꾸 감싸니까 버릇이 없어지는 거야. 남편이 답답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괜찮았어요. 준서가 저를 필요로 한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준서가 방에서 나왔어요. 엄마. 왜? 배고파? 뭐 없어? 라면 끓여줄까? 좋아요. 준서가 식탁에 앉았습니다. 저는 라면을 끓였어요. 계란도 넣어줄까? 네. 많이 배고팠어. 공부하니까 배고프더라고요. 저는 라면을 예쁘게 담아서 가져다 줬습니다. 조심해, 뜨거워. 고마워요. 준서가 후루룩 라면을 먹었어요.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엄마 라면이 제일 맛있어. 그래, 다음에 또 끓여줄게. 엄마. 응. 나 엄마 없으면 안 돼. 준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제 마음이 녹았어요. 투덜거리고 짜증내도 괜찮았습니다. 이렇게 저를 필요로 하니까요. 엄마도 준서 없으면 안 돼. 당연하지, 내 몸에 엄마 심장 있는데. 준서가 배를 툭툭 쳤습니다. 여기 엄마 있잖아. 그러니까 나랑 엄마는 떨어질 수 없어. 저는 준서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때는 정말 믿었습니다. 이 아이와 저는 영원히 함께일 거라고. 제 심장이 이 아이 몸속에 있으니까요. 민희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나도 라면 먹고 싶어. 그래, 끓여줄까? 응. 민희가 환하게 웃었어요. 오빠, 나도 엄마 라면 먹을 거야. 누나도 먹어. 엄마 라면 맛있어. 그날 밤 우리 셋은 라면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평범한 밤이었어요. 하지만 그게 마지막일 줄은 몰랐습니다. 이렇게 평화롭게 함께 앉아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요. 준서의 사춘기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더 큰 변화가 기다리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몰랐어요. 아니, 알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제 아들이 저를 배신할 거라는 사실을요. 시간은 빠르게 흘러 어느덧 준서가 28이 되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다니는 아들을 보면 신기했어요. 어제까지 제 무릎에 누워 귀를 파달라던 아이가 이렇게 컸다니요. 어느 날 저녁 준서가 회사 선배 소개로 여자를 만났다고 말했습니다. 이름은 세원이라고 했어요. 언제 한번 데리고 와봐. 엄마가 밥 해줄게. 준서의 표정이 밝았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준서가 세원이를 데리고 왔어요. 세원이는 예쁘고 얌전해 보였습니다. 저는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내왔습니다. 갈비찜, 잡채, 나물 여러 가지. 세원이는 어머니 요리 정말 잘하신다며 공손하게 말했어요. 식사 내내 며느리는 공손했습니다. 저는 마음에 들었어요. 착해 보였거든요. 6개월 후 준서와 세원이는 결혼했습니다.
결혼식 날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제 아들이 이렇게 컸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엄마, 저 결혼해요. 그래, 행복해야 돼.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아니었으면 전 여기 서 있지도 못했을 거예요. 준서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엄마도 고마워, 엄마 아들 되어줘서. 우리는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부모님도 오셨어요. 사돈과 사돈 장인이었죠. 사돈 반갑습니다. 사돈이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조금 차가웠어요. 우리 딸 잘 부탁드려요. 사돈은 제 손을 봤습니다. 손가락 3개가 없는 제 손을요.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하지만 곧 웃으며 네 잘 지내요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뭔가 이상한 기운을요. 하지만 곧 잊었어요. 결혼식 날이었으니까요. 신혼집은 저희 집 근처에 마련했습니다. 준서가 엄마 가까이 살고 싶다고 했어요. 엄마 음식이 그리울 것 같다며 준서가 웃었습니다. 결혼 후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명절 선물로 한우 세트를 준비했어요. 준서야, 이거 사돈님께 드려. 명절이 지나고 준서가 집에 왔습니다. 엄마, 사돈이 정말 좋아하셨어요. 그래, 다행이네. 근데 사돈이 보낸 거 받으셨어요? 응아니, 아직 안 왔는데. 이상하다, 보냈다고 하셨는데. 이틀 후 택배가 왔습니다. 고기였어요. 그런데 한우가 아니었습니다. 수입산이었어요. 남편이 이게 뭐냐고 물었습니다. 사돈이 보낸 거래. 우리는 한우 보냈는데. 그러게요. 저는 이상했지만 넘어갔습니다. 다음 명절이었어요. 이번에도 저는 한우를 준비했습니다. 준서가 가져갔고요. 그리고 이틀 후 또 수입산 고기가 왔어요. 민희가 이건 좀 이상한데 왜 계속 수입산을 보내시지? 저는 준서에게 전화했습니다. 준서야, 사돈이 보낸 선물 받았는데 수입산이더라. 아, 그거요. 준서의 목소리가 어색했어요. 사돈이 그러시는데 결혼할 때 돈 보탠 게 다르니까 선물도 다르게 하는 거래요. 뭐? 귀를 의심했습니다. 결혼 준비할 때 장인어른 댁에서 더 많이 내셨거든요. 그래서 그러신대요. 그게 무슨 말이야? 명절 선물이 무슨 상관이야? 엄마, 그냥 받으세요. 고기는 고기잖아요. 준서의 말투가 불편했습니다. 준서야, 그건 아니지 않아. 엄마, 저 바빠요. 나중에 얘기해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남편이 뭐래? 결혼할 때 돈 더 냈으니까 선물도 다르게 준대요. 뭐 그게 무슨 개소리야. 남편이 화를 냈습니다. 우리가 신장까지 줬는데 돈 타령이야. 여보, 진정해요. 진정은 무슨, 당장 준서 불러. 남편이 소리쳤어요. 민희가 전화했습니다. 오빠, 이게 뭐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민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누나, 나도 어쩔 수 없어. 사돈이 그러시는데. 오빠가 막아야지. 엄마가 오빠한테 뭘 해줬는데. 알아, 근데 사돈 말씀을 어떻게 거역해. 오빠 진짜 이상해졌어. 민희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다음 날 준서 집에 갔습니다. 반찬을 들고 갔어요. 준서야, 반찬 가져왔어. 며느리가 문을 열어줬어요. 표정이 별로였습니다. 세원아, 준서 있어. 회사 갔어요. 그래, 그럼 이거 냉장고에 넣어둬. 네. 며느리가 반찬을 받았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없었어요. 저는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설거지가 쌓여 있었어요. 설거지 안 했네. 내가 할까? 괜찮아요. 아니야, 엄마가 하고 갈게. 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며느리는 소파에 앉아서 핸드폰만 봤습니다. 설거지를 다 하고 나왔어요. 세원아, 준서 잘 챙겨줘. 네.
대답이 무성의했습니다. 저는 돌아서 나왔어요. 뭔가 찜찜했습니다. 그날 저녁 준서에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오늘 왜 우리 집에 오셨어요? 반찬 가져다 주려고. 엄마 그냥 전화하고 오세요. 세원이가 부담스러워해요. 부담스러워. 네, 갑자기 오시면 정리도 안 되어 있고 그러잖아요. 준서야 엄마가 정리했어. 설거지도 하고. 그게 더 부담이래요. 세원이가 일 못하는 것처럼 보인대요. 준서의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준서야 엄마가 뭘 잘못했어? 잘못한 건 아닌데요. 그냥 다음부터는 미리 연락하고 와요. 알았어.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처음이었습니다. 준서가 저를 이렇게 대한 게요. 남편이 옆에서 내가 뭘 했어? 그 집안이 이상하다니까. 여보, 당신이 자꾸 좋게만 생각하니까 저렇게 우습게 보는 거야. 맞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저는 기뻤습니다. 손주가 생긴다니요. 준서야 축하해. 세원이 뭐 먹고 싶은 거 없대. 엄마가 해줄게. 괜찮아요. 사돈이 다 해주신대요. 그래도 엄마가 챙겨주고 싶은데. 됐어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또 거절당했습니다. 저는 서운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직 제 아들이니까요. 며느리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준서가 신이 나서 전화했어요.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손주가 생겼어요. 빨리 와보라는 말에 저는 서둘러 병원으로 갔습니다. 미역국을 끓여서 가져갔어요.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며느리가 누워 있었고 준서가 옆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사돈과 사돈장인도 와 있었어요. 며느리가 제게 왔냐고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미역국을 끓여왔다고 했더니 사돈이 자기가 이미 끓여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건 제가 정성껏 끓인 거라고 했지만 됐다고, 자기 딸은 자기가 챙긴다고 했어요. 사돈의 말투가 퉁명스러웠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서 있었어요. 손주를 좀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기가 지금 잔다며 나중에 보라고 사돈이 막았어요. 준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서 핸드폰만 보고 있었어요. 저는 그냥 가겠다고 말하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손주 얼굴도 제대로 못 봤어요. 집에 와서 울었습니다. 남편이 안아줬어요. 괜찮다고 나중에 보면 된다고 위로했지만 저는 손주가 그렇게 보고 싶었는데 말이 안 나왔습니다. 일주일 후 며느리가 퇴원했습니다. 준서에게 며느리가 어디로 갔냐고 물었어요. 사돈 댁에서 조리한다고 했습니다. 엄마 집에 오면 안 되냐고 했더니 며느리가 친정에서 조리하고 싶다고 했답니다. 요즘은 다 그렇다고, 친정에서 조리하는 게 편하다고 준서가 말했어요. 그럼 손주는 언제 보여주냐고 물었습니다. 나중에 100일 때 오라고 했습니다. 100일까지 기다리라고요. 석 달이나 남았는데요. 저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석 달이 지났어요. 100일 날이 왔습니다. 저는 정성껏 옷을 골라 입었어요. 손주를 보러 가는 날이었으니까요. 남편과 함께 선물로 금반지를 준비해서 준서 집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집안이 북적였습니다. 며느리의 친정 식구들이 가득했어요. 사돈, 사돈장인, 며느리의 오빠 가족까지. 며느리가 왔냐고 물었습니다. 반갑지 않은 표정이었어요. 손주 보러 왔다고 했더니 저기 있다며 가리켰습니다. 손주가 침대 옆에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다가갔어요. 작고 예쁜 아기였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안아봐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지금 막 재웠는데 깨우지 말라고 했어요. 조금만이라도 안아보고 싶다고 했지만 안 된다고, 자는 애 깨우면 보챈다며 막았습니다. 저는 그냥 서서 손주를 바라봤습니다. 안아보지도 못했어요.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음식이 차려졌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저희 자리가 구석이었어요. 며느리의 친정 식구들은 상석에 앉았습니다. 준서가 저희를 구석으로 안내했어요. 민희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상석에 앉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준서는 괜찮다며 그냥 앉으라고 했어요. 조용히 하라고 사람들 본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냥 앉았어요. 창피했습니다. 식사를 하는데 사돈이 우리 손주 정말 예쁘다고 우리 딸 닮아서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사돈 장인도 맞장구를 쳤어요. 며느리가 어렸을 때랑 똑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식사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화를 냈어요. 이게 뭐냐고 우리가 뭐 죄인이냐고 소리쳤습니다. 여보 참으라고 했지만 참긴 뭘 참냐고 당신이 자꾸 참으니까 저렇게 무시하는 거라고 목소리를 높였어요. 민희도 전화했습니다. 엄마는 왜 참으시냐고 오빠가 너무하지 않냐고 목소리를 떨었어요. 괜찮다고 며느리 눈치가 보이나 보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이건 괜찮은 게 아니라는 걸요. 그 후로 준서는 자주 사돈 집에 갔어요. 주말에 사돈 댁에 간다고 했습니다. 엄마 집은 안 오냐고 물었더니 다음에 온다고 요즘 바빠서 그렇다고 했어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 생일이 되었습니다. 66번째 생일이었어요. 민희가 와서 미역국을 끓여줬습니다. 생일 축하한다며 안아줬어요. 고맙다고 했더니 오빠는 연락 없냐고 물었습니다. 아직 없다고 대답했어요. 저녁이 되어도 준서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밤 9시쯤 핸드폰에 알림이 왔습니다. 카카오톡이었어요. 준서였습니다. 열어보니 치킨 쿠폰이었어요. 15,000원짜리. 생일 축하한다고 엄마 치킨 좋아하시잖냐고 요즘 다 이렇게 한다고 편하게 시켜 드시라고 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들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치킨 쿠폰. 15,000원. 그게 제 생일 선물이었어요. 남편이 뭐래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보여줬어요. 남편이 이게 뭐냐고 치킨 쿠폰이 생일 선물이냐고 소리쳤습니다. 괜찮다고 했지만 남편은 준서에게 전화했어요. 엄마 생일에 치킨 쿠폰이 뭐냐고 화를 냈습니다. 준서는 요즘 다 그렇게 한다고 편하지 않냐고 대답했답니다. 편하긴 뭐가 편하냐고 당장 집에 오라고 소리쳤지만 지금 못 간다고 사돈댁에 있다고 내일 가겠다고 했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남편이 주저앉았어요. 저 녀석이 미쳤다고 완전히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민희가 울었습니다. 오빠가 왜 저러냐고 왜 저렇게 변했냐고 물었어요. 저는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어요. 다음 날 준서가 왔습니다. 생일 축하한다고 했어요. 쿠폰 받았냐고 시켜 드셨냐고 물었습니다. 아니라고 대답했어요. 왜냐고 편한데 그랬습니다. 준서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낯설었어요. 한 달 후였습니다. 손주를 봐달라는 연락이 왔어요. 내일 손주 좀 봐주실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기뻤습니다. 드디어 손주를 볼 수 있다니요. 그래 엄마가 볼게. 다음 날 아침 일찍 준서가 손주를 데리고 왔어요. 잘 부탁한다고 저녁에 데리러 오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손주를 안았어요. 처음으로 제대로 안아봤습니다. 할머니가 예쁜 우리 손주. 하루 종일 손주를 돌봤어요. 기저귀 갈고 분유 먹이고 재우고.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저녁이 되었어요. 준서가 올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오지 않았어요. 8시, 9시가 지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10시쯤 전화가 왔어요. 오늘 좀 늦을 것 같다고 내일 아침에 데리러 가겠다고 손주 재워달라고 했습니다. 알았다고 대답했어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손주와 함께 잤어요. 밤새 손주가 울어서 잠을 못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 10시에 준서가 왔어요. 고생하셨다고 말했습니다. 괜찮다고 했어요. 그럼 가겠다고 하더니 손주를 안고 나갔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 후로 자주 손주를 맡겼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씩이었어요. 저는 힘들었지만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손주가 보고 싶었거든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손주를 돌보다가 허리가 아파서 소파에 앉았어요. 그때 문자가 왔습니다. 준서였어요. 사진이었습니다. 준서가 며느리 사돈과 함께 고깃집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세 사람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보며 생각했어요. 저는 지금 손주를 돌보고 있는데 준서는 사돈과 고기를 먹고 있구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였습니다. 또 손주를 봐달라는 연락이 왔어요. 내일 손주 좀 봐달라고 했습니다. 내일은 좀 힘들다고 허리가 아파서 그렇다고 말했어요. 하루만 봐달라고 자기들 약속 있다고 했습니다. 준서야 엄마도 좀 쉬어야 한다고 말했지만 그럼 다른 데 알아보겠다고 했어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죄책감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전화했습니다. 준서야 엄마가 볼게. 괜찮다고 사돈한테 부탁했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엄마가 보겠다고 했지만 됐다고 했어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며칠 후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택배였습니다. 배달 왔다며 상자를 건넸어요. 식당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열어보니 순댓국이었어요. 식은 순댓국. 핸드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준서였어요. 엄마 순댓국 좋아하시잖냐고 자기가 일부러 시킨 거라고 맛있게 드시라고 썼습니다. 저는 순댓국 그릇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식은 순댓국. 배달 온 순댓국. 옛날에 가족이 함께 먹던 그 순댓국이 아니었어요. 그냥 아무 식당에서 시킨 순댓국이었습니다. 핸드폰을 다시 봤어요. 준서의 SNS가 떴습니다. 사돈, 며느리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고급 고깃집이었습니다. 오늘도 사돈님 덕분에 맛있는 저녁이라고 썼더군요. 그 글 아래에 하트 이모티콘이 가득했어요. 저는 식은 순댓국을 보며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처음으로 준서가 미웠습니다. 이틀 후 준서가 집에 왔습니다. 순댓국 드셨냐고 물었어요. 태연한 목소리였습니다. 먹었다고 짧게 대답했어요. 맛있었냐고 자기가 일부러 시킨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무언가가 끊어졌습니다. 준서에게 물었어요. 너 지금 장난하냐고. 무슨 소리냐고 준서가 되물었습니다. 순댓국 배달시켜놓고 효도했다고 생각하냐고 물었어요. 에이 요즘 다 이렇게 한다고 편하지 않냐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다 이렇게 한다고. 준서야 너 그날 사돈이랑 고기 먹었지. 준서의 얼굴이 굳었어요. SNS 봤다고 말했습니다. 사돈이랑 비싼 고깃집에서 고기 먹으면서 엄마한테는 식은 순댓국 배달시켰냐고 물었어요. 엄마가 순댓국 좋아하시잖냐고 준서가 말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엄마한테 할 말 있냐고 물었습니다. 죄송하다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말했어요. 뭘 잘못했는데. 엄마를 무시했다고, 엄마 마음을 몰랐다고, 자기가 너무 바보였다고 준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었다고 말했어요. 준서가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너 사돈한테 가라고 거기서 도움받으라고 했습니다. 사돈이 자기들을 안 도와준다고 준서가 말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한테 온 거냐고 물었습니다. 진심으로 잘못했다고 준서가 말했습니다. 진심 너한테 진심이 있냐고 되물었어요. 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싱크대에 식은 순댓국 그릇이 있었어요.
그걸 들고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고 물었어요. 순댓국이라고 준서가 대답했습니다. 이게 순댓국이냐고 다시 물었습니다. 엄마가 좋아하시는 거라고 준서가 말했습니다. 이건 순댓국이 아니라고, 엄마가 좋아했던 순댓국은 가족이랑 같이 먹는 거였다고, 너랑 민이랑 아빠랑 같이 앉아서 먹는 거였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건 뭐냐고, 식당에서 아무렇게나 시켜서 배달시킨 거 아니냐고, 그것도 식어 빠진 거라고 말했어요. 제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그래도 순댓국은 순댓국이라고 준서가 말했습니다. 너 진짜 모르냐고, 순댓국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거라고. 너 그날 사돈이랑 고기 먹으면서 엄마 생각 한 번이라도 했냐고 물었습니다. 준서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대답 못하지 않았으니까. 그날은 사돈이 불러서 어쩔 수 없었다고 준서가 변명했습니다. 사돈. 맨날 사돈만 찾는다고. 사돈이 뭐가 그렇게 좋으냐고. 돈이 좋으냐고. 아니면 너한테 잘해줘서 좋으냐고 소리쳤습니다. 준서에게 물었어요. 엄마가 너한테 뭐냐고. 그냥 애 봐주는 사람이냐고. 필요할 때만 부르는 사람이냐고. 아니라고 준서가 말했습니다. 그럼 뭔데? 엄마는 엄마라고 준서가 대답했어요. 엄마는 엄마라고. 저는 웃었습니다. 쓴웃음이었어요. 그래, 엄마는 엄마야. 근데 너는 엄마를 엄마로 안 보잖아. 무슨 소리냐고 준서가 물었습니다. 너한테 엄마는 그냥 편하게 쓸 수 있는 사람이라고. 애 맡기면 봐주고 밥 달라면 해주고 돈 필요하면 주는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그건 아니라고 준서가 말했습니다. 아니긴 뭐가 아니냐고 소리쳤습니다. 준서야, 너 결혼하고 달라졌어. 완전히 달라졌어. 안 변했다고 준서가 말했습니다. 변했어. 옛날엔 안 그랬잖아. 엄마 무릎에 누워서 귀 파달라던 내가 어디 갔어. 자기는 이제 어른이라고. 그때랑 다르다고 준서가 말했어요. 어른이면 부모 무시해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무시 안 했다고 준서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기는 엄마한테 잘하고 있다고. 손주도 맡기고 밥도 사드린다고 준서가 말했어요. 손주 맡기는 게 효도냐고, 배달 음식 시켜주는 게 효도냐고 물었습니다. 그럼 뭘 해드려야 되냐고 준서가 물었어요. 마음을 달라는 거야. 진심을 달라고 소리쳤습니다. 엄마는 비싼 선물 원하는 게 아니라고, 그냥 내가 진심으로 엄마를 생각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어요. 자기는 엄마 생각한다고 준서가 말했습니다. 거짓말이라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준서의 뺨을 쳤습니다. 철서. 준서가 뺨을 감싸며 저를 봤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평생 너한테 손 한 번 안 댔는데 오늘 처음 때렸네. 왜 그러냐고 준서가 물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너무 답답해서 그래. 준서야, 엄마가 너한테 신장 준 거 알지? 안다고 준서가 대답했습니다. 그때 엄마가 뭘 바라고 줬는지 아냐고 물었어요. 모른다고 준서가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바랐어. 그냥 내가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는 그게 다였어. 내가 건강하게 살면 그걸로 충분했어. 근데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엄마 신장 받아서 살아놓고 엄마한테 이렇게 하는 거야. 자기는 잘못한 거 없다고 준서가 말했습니다. 잘못한 거 없어. 그래, 내가 보기엔 잘못한 게 없겠지. 법적으로도 잘못한 거 없어. 근데 도덕적으로는 어때? 준서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준서야, 엄마는 내 엄마가 되고 싶었어. 진짜 엄마. 엄마는 제 엄마라고 준서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너한테 엄마는 그냥 편한 사람이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는 내 집에 봐주는 호구가 되고 싶지 않았어. 엄마가 무슨 호구냐고 준서가 물었습니다. 그럼 뭔데? 필요할 때만 부르고 손주 맡기고 식은 순댓국 배달시키는 게 호구 아니면 뭐냐고 물었어요. 준서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준서야, 엄마 이제 지쳤어. 너 이제 그만 가. 앞으로 엄마 집에 오지 마.
뭐라고 하냐며 준서가 놀랐습니다. 절연하자 너랑 나랑. 준서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무슨 소리냐고 준서가 물었습니다. 글자 그대로야. 이제 너랑 엄마랑 남이야. 진정하라고. 그럴 거 없다고 준서가 말했어요. 진정은 무슨, 엄마는 진지해. 저는 준서를 똑바로 봤습니다. 준서야, 너 사돈한테 가. 거기서 잘 살아. 엄마라고 부르지 말라고. 너한테 엄마 없다고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냐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준서가 울먹였습니다. 어떻게 그러냐고 너한테 물어볼 말이야.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나가. 엄마 제발 하며 준서가 애원했습니다. 나가라고 소리쳤어요. 준서가 울면서 나갔습니다. 후회하실 거라고 소리쳤어요. 후회 안 해. 이미 충분히 후회했어.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평생 키운 아들을 내쫓았어요. 제 신장을 준 아들을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호구로 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밤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퇴근했어요. 준서 왔다 갔냐고 물었습니다. 절연했다고 대답했어요. 남편이 놀라서 저를 봤습니다. 준서랑 절연했어. 이제 안 볼 거야. 순아 씨 하며 남편이 저를 안아줬어요. 잘했어. 당신 잘했어. 우리는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민희에게 전화가 왔어요. 오빠한테 들었다고 절연했다고 물었습니다.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잘하셨다고. 엄마가 너무 오래 참으셨다고 민희가 울었습니다. 자기는 엄마 편이라고, 평생 엄마 편일 거라고 말했어요.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순댓국 그릇을 버렸어요. 이제 다시는 순댓국을 먹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한때 가장 좋아했던 음식이 이제는 가장 보기 싫은 음식이 되었으니까요. 절연을 선언한 후 석 달이 지났습니다. 준서에게서 연락이 몇 번 왔었어요. 제발 한 번만 만나자는 문자, 자기가 잘못했다는 메시지. 하지만 저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차단했어요. 민희가 말했습니다. 오빠가 자꾸 자기한테 연락한다고, 엄마 좀 만나달라고 한다고 했어요. 신경 쓰지 말라고. 내 오빠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알겠다고. 자기도 안 만나고 있다고 민희가 대답했어요. 민희는 확실했습니다. 오빠를 완전히 끊어버렸어요. 엄마가 더 중요하다고. 오빠는 이제 제 오빠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받았더니 며느리였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준서가 회사에서 잘렸다고 했어요. 횡령 혐의래요. 그게 아닌데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것 같다고 며느리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왜 전화하냐고 물었어요. 도와달라고. 자기들 아무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사돈한테 가라고 말했어요. 그게 사돈 댁도 어려워졌다고, 사돈 장인이 사업 실패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한테 온 거냐고 물었어요. 됐다고. 나 바쁘다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칠 후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준서였어요.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왜 전화하냐고 물었어요. 자기가 정말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도와달라고. 제발이라고. 준서가 울고 있었습니다. 준서야, 엄마한테 할 말 있냐고 물었어요. 죄송하다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뭘 잘못했는데. 엄마를 무시했다고, 엄마 마음을 몰랐다고, 자기가 너무 바보였다고. 준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었다고 말했어요. 너 사돈한테 가. 거기서 도움받아. 사돈이 자기들을 안 도와준다고 준서가 말했습니다. 그래. 네, 사돈 장인이 사업 실패해서 자기들한테 돈까지 빌려달라고 한다고 했어요.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한테 온 거구나. 아니라고. 진심으로 잘못했다고 준서가 말했습니다.
진심 너한테 진심 있냐고 물었어요. 있다고 진짜라고 준서가 소리쳤습니다. 됐어, 너 혼자 알아서 해.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도와주고 싶지 않았어요. 이미 늦었으니까요.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민희가 집에 왔어요. 엄마 오빠 소식 들었냐고 물었습니다. 아니 뭔데? 며느리랑 이혼했대요. 뭐? 며느리가 친정으로 돌아갔다고 오빠가 무능하다고 했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오빠가 집에서도 쫓겨났대요. 월세를 못 내서. 지금 어디 있는데? 모르겠다고 연락도 안 된다고 민희가 말했어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그래도 오빠가 하면 민희가 말했습니다. 신경 쓰지 말라고 오빠가 자초한 일이라고 말했어요. 알겠다고 근데 하면 민희가 말을 흐렸습니다. 괜찮다고 엄마도 괜찮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준서 생각이 났어요. 어디서 자는지 밥은 먹는지. 일주일 후 새벽이었어요. 초인종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누구냐고 물었어요. 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엄마. 준서였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준서가 문 앞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야윈 얼굴이었어요. 수염도 덥수룩했고 옷도 더러웠습니다. 준서야. 엄마. 준서가 저를 올려다봤어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엄마 배고파요. 순댓국 먹고 싶어요.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순댓국. 우리가 함께 먹던 그 순댓국. 엄마 옛날처럼 순댓국 먹고 싶어요. 엄마랑 같이. 준서가 울부짖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손을 뻗으면 다울거리였습니다. 준서를 안아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준서야. 내 엄마. 이제 늦었어. 엄마. 너 스스로 선택한 거야. 엄마 대신 사돈을 선택했잖아. 잘못했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알아, 내가 잘못한 거 나도 알아. 저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근데 그게 뭐가 중요해. 이미 다 끝났어. 엄마 제발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용서, 그게 그렇게 쉽게 되는 거야. 준서가 제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엄마 저 정말 힘들어요. 아무데도 갈 데가 없어요. 그럼 사돈 집에 가. 거기도 안 받아줘요. 저 이제 아무도 없어요. 그건 내 잘못이야. 저는 준서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준서야, 엄마도 아팠어. 내가 엄마한테 한 짓들 때문에. 알아요. 정말 죄송해요. 미안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제가 여기 오지 마. 엄마라고 준서가 소리쳤습니다. 내 몸에 있던 신장 돌려줘. 그럼 용서해 줄게. 준서가 멍하니 저를 봤어요. 못 돌려주지. 그럼 나도 용서 못해. 준서야, 넌 내 신장을 받았어. 그걸로 살았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넌 그 신장으로 엄마를 무시했어. 엄마 마음을 짓밟았어. 죄송해요, 엄마. 이제 와서 죄송하다고 하지 마. 그냥 가. 저는 문을 닫으려고 했습니다. 엄마 제발. 준서가 소리쳤어요. 준서야, 엄마는 내 엄마가 되고 싶었어. 진짜 엄마로. 저는 마지막으로 준서를 봤습니다. 근데 너는 엄마를 호구로 만들었어. 그게 제일 아팠어. 문을 닫았습니다. 준서가 밖에서 울부짖었어요. 엄마, 엄마. 하지만 저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나왔어요.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응. 잘했어. 남편이 저를 안아줬습니다. 준서는 1시간쯤 문 앞에 있다가 떠났어요. 다음 날 민희가 왔습니다. 어젯밤에 오빠가 왔다 갔다고 물었어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문 안 열어주셨냐고 물었어요. 그렇다고 했습니다. 민희가 저를 안아줬어요.
잘하셨어요. 엄마 오빠는 자격이 없어요. 민희야. 내 엄마. 엄마는 준서가 미운 게 아니야. 알아요. 그냥 너무 아파서 못 봐주는 거야. 당연해요. 엄마가 얼마나 아팠는데요. 민희가 제 등을 두드려 줬습니다. 엄마 이제 엄마 옆엔 제가 있어요. 고마워. 오빠는 이제 제 오빠 아니에요. 엄마의 딸이자 친구가 될게요. 민희가 제 머리를 매만졌습니다. 옛날에 민희가 어렸을 때 제 머리를 묶어주겠다고 했던 그 모습이 떠올랐어요. 엄마 머리 부드러워. 민희가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제일 예뻐.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워 민희야. 천만에요 엄마. 전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그날 저녁 민희는 남편과 함께 저희 집에서 밥을 먹었어요.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어요. 준서는 그 후로도 몇 번 더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어느 날은 문 앞에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열어보니 준서의 글씨였어요. 정말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순댓국 먹고 싶다고 엄마랑 같이 먹고 싶다고 썼더군요. 저는 그 편지를 찢어버렸습니다. 순댓국. 그 단어가 이제는 고문처럼 느껴졌어요. 한때 가장 행복했던 기억이 이제는 가장 아픈 상처가 되었으니까요. 석 달 후 민희가 말했습니다. 오빠가 지방으로 내려갔대요. 그래. 일자리 구했대요. 공장에서. 그렇구나.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연락 안 할 거냐고 민희가 물었어요. 응, 안 할 거야. 알겠다고 민희가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준서에게서 연락은 없었어요. 저도 연락하지 않았고요. 어느 날 저는 시장에 갔습니다. 순댓국집 앞을 지나가게 됐어요. 예전에 준서, 민희와 함께 먹던 그 집이었습니다. 안을 들여다봤어요. 손님들이 순댓국을 먹고 있었습니다. 한 가족이 보였어요.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아들이 어머니 그릇에 새우젓을 넣어주고 있었습니다. 옛날 준서가 그랬던 것처럼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발걸음을 돌렸어요. 이제 다시는 순댓국을 먹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희에게 전화가 왔어요. 뭐 하냐고 물었습니다. 시장 갔다 오는 중이라고 대답했어요. 오늘 저녁에 가겠다고 엄마 밥 해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래 고마워. 당연하다고 엄마니까요. 민희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저는 웃었어요. 준서는 잃었지만 민희는 남았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남편이 현관에서 저를 맞이했어요. 다녀왔냐고 물었습니다. 응. 오늘 민희 온대요. 저녁 해준다고. 우리 딸 효녀네. 남편이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손가락 3개 없는 여자. 아무도 원하지 않았던 여자. 그런 제가 이제는 사랑받고 있었습니다. 준서는 아니지만 민희와 남편이 있었으니까요.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민희가 와서 저녁을 차려줬어요. 우리 셋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함께 말하며 밥을 먹었어요.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게 제 전부였어요. 그리고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제가 너무 매정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어쩌면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랑은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것을요. 부모의 사랑도 자식의 효도도 모두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들입니다. 저는 제 신장을 주고도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 3개 없는 이 손으로도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순댓국 한 그릇. 예전엔 가족의 온기였지만 이젠 식어버린 배신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저에겐 여전히 따뜻한 밥상이 있으니까요. 진심으로 저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밥상이요. 부디 여러분도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옆에 있는 사람들의 사랑을요.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잃고 나면 너무 늦으니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